자, 이번 영상도 우리 또 변호사님이랑 상속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상속. 예, 그 상속세를 내는, 그러니까 다 상속세를 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상속세를 내는 혹시 뭐 재산의 기준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괄 공제가 5억이니까요. 네. 예, 상속세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5억을 초과해야 이제 상속세가 나오겠죠. 재산이? 가세 표준이 네, 재산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은 네.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네. 이제 세금 이제 상속세를 이제 내야 네. 되겠죠. 예. 뭐 사업하시는 뭐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거 넘기시지 않나요? 뭐 서울- 개인도 요즘은 넘기는 것 부동산 같은데. 오니까 서울에 뭐 네. 자가집 아니 경기도 어디든 조그마한 큰 도시에 네. 자가집이 있으시다고 그렇죠. 하면 거의 10억이 네. 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제 상속과 증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상속과 증여가 뭐 큰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증여를 해라, 어떤 사람들은 뭐 상속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럼 어떻게 좀 이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요? 그건 뭐 의미 자체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재산을 주는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일단 살아서 주면 증여, 정여고 죽어서 주면 그렇죠. 상속. 상속이겠죠. 물론 이제 4인 정여라 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런 네. 거고요. 그리고 상속하고 정여 세율은 똑같습니다. 네네. 세율은 똑같고요. 그럼 어떤 걸 하는 게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제일 작게 넣고. 공제가 많다 보니까 공제. 상속 같은 경우는 인적 공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 아까 좀 상속을 배우자가 하게 있으니까. 되면은 다만 이제 상속인들 법정 상속인들이 똑같이 나눠지기 때문에 특별히 누군가에게 더 주려고 하다 보니까 증여라는 게 있는 거죠. 또는 내 법정 상속인 외에 또 누군가에게 내 자산을 주고 싶은 경우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여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정여라는 제도가 있는 그러면 거겠죠. 증여는 증여대로, 상속은 상속대로. 상속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 전체적으로 상속 증여 관련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그렇죠. 좀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사장님, 네. 대표님이랑 얘기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업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셈인지, 그래서 좀 더 챙겨주고 싶은 거 있으신지 네. 대표님 꿈에 맞춰가지고 시간을 두고 뭐 증여할 거는 또 증여하시고. 근데 이제 대부분들이 하시고 또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또 생각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천년만년 살 걸로 생각하시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그래도 나이가 한 50대 이상 넘어가시면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요? 뭐 그렇죠. 상속 증여 어떻게 좀 할 것이냐. 그렇죠. 대표이사님들이 스트레스가 워낙 많으시니까 네. 모든 거 다 짊어지고 하시다 보니 네. 대들 참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혼자 다 짊어지고 네, 네. 계시다 보니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시면서 또 준비도 하시면 네.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급하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주시고 병원에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연락 직전에. 주시고 지금 빨리 이거를 세금 없이 좀 줄까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아니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상속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뭐 삼성 같은 경우도 뭐 상속세 그때 얼마였죠? 뭐 몇 조? 몇 조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 50억? 네. 50억 재산 있어. 음. 내가 있다 치고 그럼 얼마 정도 나와? 50억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30억을 초과하면 세율이 50%인가 50%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공제가 되는 것이 배우자가 있다고 전제했을 때 10억이 공제되니까 우리가 가세가 되는 게 40억이죠. 네. 40억의 세율이 50%니까 20억이 일단 세금이 잡히는데 우리가 누적 공제가 네, 또 있습니다. 누적 공제가 4억 6천이니까 빼면은 15억 4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겠네요. 예. 50억이 있다고 쳤을 때 네. 재산이 예. 그럼 15억 4천만 원. 와, 그게 이제 상속세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정확 네. 좀 계산해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속세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또 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장에 우리가 15억을 현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쉽지 않죠. 네, 그렇죠. 그걸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뭐 현금화 잘 안 갖고 있으니까. 그 예전에 그 손톱깎이 만드는 777 맞아요. 3M, 상속세 3M. 3M 그게 네.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37, 37이 상속세 없어져가 건물이 네. 박살냈고 실제로 현금이 없으시니까 네. 필드에서 제일 많이 네. 부딪히는 게
재산은 수십억인데 그렇죠, 그렇죠. 현금 7억, 맞아요. 8억, 10억 음. 없죠. 통장에 그게 있으신 분은 참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 뭐 중소기업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험 상품을 많이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뭐 네. 경영인 정기보험을 든다든가 아니면 뭐 종신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속세 재원 용도로도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종신보험이 제일 좋은 거는 현금화죠. 유동성. 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혹시나 세상을 떠나셨을 때 네.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돼 있는 분에게 음. 사망 확인서랑 신분증만 갖고 가면 10억 종신보험을 갖고 계셨다면 네. 돌아가시면 바로 10억이 나오니까 네. 10억을 갖고 계시면 바로 나오니까 네. 다른 재산 급하게 처분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걸로 바로 현금화 내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네. 보험사에 넣은 상품 증서 하나로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편하시죠. 장례식장에서 막 열심히 계산하고 지급할 거 없이 네. 증서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네.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음. 국세청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네. 제일 편하게. 그래서 뭐 사망보험금 얼마일 것인가 음. 그래서 재산 계산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세를 얼마 정도 낼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네. 본인 걸 갖고 계산을 해보시고 네. 그걸 가지고 거꾸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보험으로 얼마 정도를 우리가 마련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저희랑 계속 만나야 돼요 전문가. 왜냐면 올해는 대표님의 재산이 50억이었어. 맞췄어. 네. 내년에 또 사업이가 100억이 되셨잖아요. 난 음. 충분한 줄 알았는데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거기 맞춰서 네. 계속 컨설팅하고 계속 말씀 일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뭐 중소기업 경영정보라는 이 채널 자체가 우리가 이런 어떤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경영 관련돼 있는 거를 또 컨설팅 해드리기니까 상속 증여 관련돼서는 뭐 변호사님이 제일 전문가라고 해야죠, 그죠? 그죠? 네. 변호사고. 네. 저는 뭐 공부하다가 실패했는데. 그래서 뭐 변호사님한테 한번 같이 사전에 좀 미리 상담도 이렇게 해보시고 준비를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돌아가실 때 옆에 변호사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대부분 자문 변호사들이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자문을 많이 하시나요, 중소기업에? 자문하는 곳도 있고요. 네네. 또 없으신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뭐 대기업들은 무조건 다 있죠. 다, 그렇죠. 네, 다 있고. 그 내부 법무팀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법무팀도 있지만은 또 음. 자문하는 또 법인도 있고. 네네네. 예. 근데 변호사들도 요즘 좀 많아졌으니까 네. 대표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변호사를 너무 어려워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얘 몸값 별로 안 비싸거든요. 편안하게 그래서 뭐 좀 작은 중소기업들도 네. 좀 자문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좋죠. 훨씬 좋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뭐 갑자기 뭔가 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문도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얘기하고 있는 뭐 상속이나 증여 관련돼 있는 것도 또 같이 상담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뭐 상속이 아니더라도 노무도 뭐 있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기업 뭐 운영과 관련된 네, 기업 네, 법무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네. 언제든지 그래서 네. 뭐 옆에 변호사가 그럼요. 누구라도 네. 변호사가 네, 됐든 네. 또는 법무법인이 되었든 그렇죠. 있으면 참 그렇죠. 좋겠네요. 네. 저희도 대표님들이 맨날 하는 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으니까 옆에 이제 변호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전문가들을 옆에 두시면 네, 네. 참 편안하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어볼 때가 많이 있으니까. 네. 오늘은 이제 변호사님하고 이제 상속 증여 관련된 얘기만 좀 했는데 네. 다음번에 또 우리 중소기업 또 우리 사업장 대표님들한테 필요한 그런 법률적인 얘기 또 기대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해주실 건가요? 네. 초대해 주신다면. 네, 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네.